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알고 붙자 UCC 방송 8월 31일 금요 부산 경마 순서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소장의 스페셜 승부처는 이경주고요. 메인 승부는 8경주로 선정했습니다. 원정일 위원은 스페셜 9경주, 스페셜 6경주, 메인 9경주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가 재미있죠. 9월 첫 주 경마에서 이제 많은 타이틀 경주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코리아 컵도 있고 코리아 스프린트 컵도 열리고 네. 어떤 STC인가요? 그 경주는 5마리밖에 아직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어쨌든 작년에 우승컵을 거머쥐었던 그 런던 사운드 오고 작년보다는 훨씬 더 쟁쟁한 마필들이 좀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전에 일단 이번 주 조금 총알을 좀 넉넉하게 불려놓고 그 총알 가지고 다음 주를 좀 신나게 타이틀 경주 쭈르륵 연결됐을 때 이제 소신껏 좀 배팅 하셔야 되겠는데, 자, 모쪼록 여러분들 배팅 하시는데 큰 도움 될 수 있도록 오늘 금요 경마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경주 부산 1경주는 국산 6등급의 1000m로 출발합니다. 3번 퀸즈 판타지의 존재감이 좀 돋보이는데요. 코스도 잘 떨어졌고 안쪽에도 1번, 2번 빛의 행진은 말이 안 좋고 2번마 아리아도 그냥 그렇고 순발력을 발휘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어 보여요. 그렇죠. 게이트 조건도 괜찮고 조교했던 이제 백문백답 오늘 이제 후반부에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놈하고 이제 일단은 짱짱하게 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6등급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좀 사이즈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기도를 모으는 만큼 저도 강한 충마감으로는 전혀 손색이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3번마 퀸즈 판타지를 축으로 해서 후착을 찍어 먹는 그런 배팅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인기 구도는 역시 좀 뻔하죠. 포인마 5번 헌터파크가 팔릴 것이고 7번마 패션왕도 단거리 딱 이 정도 약한 편성에서 한번 이빨 조져볼 수 있는 정도의 마필인데 아주 전기가 편안하게 유지돼야 2착 정도 바라볼 수 있는 마필이다 보니까 배팅의 가치를 좀 잘 따져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또 흙을 좀 안 맞아야 되는데 7주에서 2번 아리아하고 같이 내보내고 있어요. 아리아는 거의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있을 타임 때문에라도 들팔릴 상황인데 아리아는 어때요? 아리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교 강도는 이제 꾸준하게 조금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1월 달에 휴양을 갔다 이제 6월 달에 복귀전을 치렀는데 가지고 있는 능력이 월등하게 좋은 놈은 아닙니다만 꾸준하게 좀 강도를 올리면서 좀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이번 아리아 7조 마방에서 2마리를 꺼내 들었는데 아무래도 7번 패션왕이 안장을 좀 교체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불안한 체중을 또 뺐고 나름대로의 어떤 전력 변화를 충분히 가지고 올 수 있는 놈은 7번 패션왕 쪽에 저는 오히려 좀 관심을 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한 집 2마리 출전 중에서는 그래도 액면대로 패션왕이 좀 더 낫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어쨌든 3번마 퀸즈 판타지 축으로 후착을 압축하는 것으로 네. 첫 경주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2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1300m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금요 2경주는 박 소장의 승부 경주 스페셜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외곽말들은 사실 볼 게 없어요. 망아지들이 이 1300m에서 일단 전체적인 악벽도 점검해보고 전체적인 주력 또 엔진 기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간을 보는 그런 무대가 될 겁니다. 결국 안쪽 마필들 안에서 레이스가 끝나는데 조금 들팔릴 마필 중에서는 7번마 파워 어메이징도 계속적으로 눈여겨보셔야 되는 마필이죠. 팔리는 것은 한집 마필인 트루 워리어 쪽으로도 관심이 많이 모이겠습니다만 파워 어메이징 같은 경우는 이제 데뷔전 때도 그런 말씀 드렸나 모르겠어요. 파워 블레이드하고 이제 전형제 마필입니다. 엄마 아빠가 똑같은 마필인데 다만 다른 것은 파워 블레이드는 순말이고 또 얘는 이제 앞말이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죠. 대개 잘 뛴 능력이 검증된 1등급 마필, 대상 경주 먹고 그런 마필의 이제 혈통을 보고 전형제 마필을 구입했을 때 앞말 같은 경우까지 잘 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제 형도 잘 뛰었고 똑같이 남동생도 잘 뛰고 어느 정도는 뛰고 이런 경우는 많은데
오빠가 아주 잘 뛰었다고 해서 똑같은 피를 지닌 앞말까지 엄청 잘 뛴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제 파워 어메이징도 어쨌든 혈통적인 기대치를 갖고 교배를 시켰고 그래서 나온 작품인데 아직 뭐 미완의 대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 걸음 터질지 몰라요. 데뷔전 때도 사실상 마박에서는 기대감을 크게 갖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파워 어메이징의 기본기는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번에 이제 거리를 늘려서 나오는 1300m인데 전 이번 경주부터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복병 7번마 파워 어메이징 소개시켜드렸고요. 안쪽 마필 가운데 축도 있고 후차권도 압축이 되는 경주입니다. 금요 오전장 첫 번째 이경주 승부처로 선택한 만큼 박 소장이 깔끔하게 적중으로 연기를 보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000m입니다. 4번 썬더엘리의 빠른 발, 물론 안쪽에 다이아몬드 킹, 3번마 배다리 뮤닝 이런 것들이 있고 바깥쪽에서도 밀고 나올 애들 무초도 가속을 살릴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어쨌건 빠른 마필이고 또 1000m이기 때문에 썬더엘리 쪽으로 눈길이 먼저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5월 달에도 조이 블레이드한테만 덜미를 잡혔는데 조이 블레이드가 굉장히 센 말이었어요. 센 말이었다라는 것은 이제 지금 퇴사를 했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잘 나가다가 천지굴건염이 찾아오는 바람에 조이 블레이드가 나갔어요. 그놈한테 잡혔던 거 빼고는 지금까지 뛰어왔었던 편성도 그렇고 뭐 1000m 국산 5등급까지는 전진 그만 정신 똑바로 차리면 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원정일 위원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4번 썬데일리가 이제 배다리 뮤닝 직전 경주에 이제 같이 뛰었던 놈하고 이제 경합 속에서 읽어낸 성적이라서 조금만 더 차분하게 타준다라면 저는 좀 따라가도 된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는 놈이라서 배다리 뮤닝이 뭐 선행을 욕심을 부린다라면 직전과 같이 똑같이 힘으로도 제압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노련하게 타줬으면 하는 바람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전진구가 우승에 목말라 있는 그런 안장이기 때문에 역시 앞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라면 4번 썬더엘리 쪽이 확실히 좀 낫다라는 느낌을 저도 같이 좀 받고 있기 때문에 4번 썬더엘리를 놓고 후차권 뭐 1경주와 비슷한 조건인데요. 1경주와 비슷한 조건으로 후착 찍어먹는 그런 경주로 저도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배다리 뮤닝하고 또 게이트가 지금 붙어 있기는 한데 말 자체가 썬더엘리의 초반 연결 능력이 조금 더 우세하더라고요. 확실히. 게다가 이제 등짝도 그렇기 때문에 정영래가 여기서 뭐 아주 불꽃 같은 스타트로 튀어나가지 않는 이상 썬더엘리라고 해서 따라간다고 해서 안 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 경주도 대가리는 4번마 썬더엘리다. 지난번에 2착 올려다가 마지막까지 참 그래도 두들겨 패더라고요. 정영래가 2착 올려다가 이제 막판에 펠리치한테 잡혔는데 배다리 뮤닝이 2착을 지킬 수 있을 것이냐. 근데 의외로 외곽 애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좀 인기도가 많이 떨어져 있을 것 같아서 3번마 배다리 뮤닝도 4번 3번 막건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8번마 무초 흙 안 맞고 외곽에서 덤빌 수 있는 좋은 조건 맞이하고 있네요. 여기까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1300m입니다. 원정일 위원. 네, 이제 이번 키 코리아 퀸이죠. 코리안 퀸 같은 경우가 직전에 이제 배당을 내주고 들어왔는데 사실상 비카블레이드가 이제 워낙에 쌍승식 충마로 팔렸었기 때문에 인기 7위였던 애가 들어왔는데 뭐 쌍승식 복승식의 배당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만큼 현장에서 많이 바람이 불어줬고 강력한 충마에 붙여 먹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코리안 퀸은 직전 경주에 보여줬던 걸음이 뭐 절대 우연이 아니다라는 느낌이고 이번 경주도 역시 앞말로 한정되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뭐 능력 이상이었던 기대치 모을 수 있는 놈으로 말씀드립니다. 비카블레이드의 최근 행보를 통해서도 코리아 퀸의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고요. 앞말 경주에 7마리 단출한 편성입니다. 이번 코리아 퀸을 축으로 공략하시는 것이 맞겠고 이 트리플 골드도 기본적으로 이제 느린 말이기 때문에 1300 이상의 거리가 유리하다. 제가 1000m 깨졌을 때부터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인제사 1300m에 겨 나왔습니다. 선입권 말들이 아예 없으면 트리플 골드도 6등급은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전력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뭐 2번 쫓아서 막 밀고 나갈 애들이 많네요. 6번마 다크 템플러 안쪽에 킵 고잉부터 그러나
현재까지로 봤을 때 그렇게 이 안정감 있는 뒷심까지 만들어진 그런 마필들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배팅 가치를 다 따져가지고 이번 코리아 퀸 축의 꼬리를 한 2방 정도로 압축해서 공략하는 그런 경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1300m입니다. 7마리 편성이고요. 저는 6번마 찬란한 미소가 먼저 눈에 띄네요. 끝걸음 아주 좋습니다. 직선주로 주행은 아주 뭐 기대만큼 똑바로 나와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정도 편성이라면 물론 이제 4번 상승대안이 또 1600m를 극복하면서 주가를 좀 더 올리고 나오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찬란한 미소가 결코 꿀리지 않는다. 1300m라면은 첫 입상 넘어서 첫 승까지도 한번 큰 꿈을 꿔볼 만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우리 원정일 위원. 네, 뭐 일단은 기대치 이상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 놈입니다. 이제 4번 상승대안인데요. 뭐 현장에서 이게 뭐 46 막건이 아마 완전 출발 자체가 이제 점배당으로 출발을 할 것 같아요. 안쪽에 이제 2번 티즈 파워가 배당을 얼마나 잡아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뭐 복승식으로는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뭐 인기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상승대안이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자면 원래 얘가 좀 빠르게 출전주의를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 컨디션이 올라오는 게 조금 더디다 보니까 2주라는 준비 기간 좀 더 오래 준비를 기간을 잡고 나왔습니다. 이제 2주 전부터 이제 출전 주기를 잡았었어요. 노란판을 달고 그 다음 주도 노란판을 달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출전 주기를 잡았는데 확실히 좀 올라왔더라고요. 31.5방에서 컨디션 떨어져 있는 상태의 마필을 출전시키지 않았다라는 게 좀 핵심 포인트가 되겠고 이번 경주는 3착의 어떤 노림수를 가져야 된다. 뭐 저도 46 막건은 뭐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상승대안의 앞선 버티기냐 6번 찬란한 미소의 직선 추격이냐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 저배당의 근거는 4가 앞에 가고 6이 따라가서 직선주로 맞대결이 이제 벌어지느냐인데 다실바가 그 타이밍을 벗어난 채로 먼저 빨려 들어갈 것이냐. 현명이가 조금만 차분하게 또 현명하게 타준다면은 이걸 뭐 이거 갖고 뒤에서 올라오겠어요. 4코너 존으로 해서는 4번 딱 눈앞에 두고 한 3, 4마신까지는 한 2, 3마신까지는 좁혀놓고 스포트에 들어가야 그게 또 정상이죠. 그렇죠. 3복승 메리트도 한번 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600m는 원정일 위원의 스페셜 승부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이제 혼전도가 있는 경주입니다. 아마 이제 시작하는 이제 6경주부터는 조금 복잡하고 난해할 겁니다. 배당판 흐름도 자체도 역시 혼전도 있게 흘러갈 텐데 뭐 인기를 모을 수 있는 2번 황금벌마, 3번 파크미니스터 뭐 당연히 요 대끼리 불안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승부를 잡았고요. 황금벌마 같은 경우는 승급전입니다. 승급전인데 뭐 구전 동안에 뭐 이렇다 할 성적을 안 보이다가 직전 경주에 막판 탄력감을 좀 보이면서 올라왔는데 이번 황금벌마는 세게 팔리면 세게 팔릴수록 저는 땡큐입니다. 3번 파크미니스터 같은 경우는요 휴양하고 나서 좀 좋아졌어요. 컨디션 자체가 좀 살아난 느낌인데 이 올라온 부담 중량이 얘한테 이제 어떤 결과물을 낳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안말 특성상 부담 중량이 조금은 민감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 휴양 복귀 전 잘 뛰었습니다만 인기도 많이 모은다라면 저 역시도 상당히 좀 불안하게 보겠다. 자, 2, 3막건 중에 조금 더 세게 보는 놈 3번 파크미니스터입니다. 자, 이쪽으로 일단은 기본 막건을 좀 들어가는데 두 마리 다 모두 당연히 중심만은 아니죠. 최근 들어서 서서히 좀 변화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느낌 자체는 확 오는 그런 상황이고 얘가 가지고 있는 그 순발력 대비 막판 근성이 이번 경주는 무조건 통해요. 최근에 얘가 뛰어온 조판을 딱 쳐다보면 어떤 놈이 여기서 뛰어도 다 대가리 옵니다. 얘가 같이 뛰었던 그 상대마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만큼 강한 편성에서 뛰어왔다라는 얘기고 그 편성을 벗어난 순간에
놓칠 수 없는 승부를 걸 수 있겠다라고 판단했는지 안장까지 짱짱하게 교체를 해놓고 나옵니다. 자, 팁은 안장 교체, 거기에 승부 의지, 그리고 조판 만만하게 만났다라는 거. 6경주 스펠 승부처 2, 3막권 완전히 깨고 들어갈 놈 중심에 놓고 승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 1300m입니다. 1번, 3번이 최저 배당 유력해 보이는 상황이고 승급 마필인 6번 마 킹더로드도 1번 유니언 퀸보다는 좀 인상적인 맛이 덜 했지만 그래도 역시 두 번째 경주 만에 완승을 거둬냈다는 점에서는 잠재력적인 측면을 한번 고려는 해봐야 되겠습니다. 원정일 위원. 네. 이번 경주는 이제 6등급에서 이제 5등급으로 올라온 애들의 능력치가 월등하게 앞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들어갑니다. 1번 유니언킹 같은 경우도 5등급 승급 전에 31점을 받았어요. 레이팅 점수가 31점이면 풀레이팅입니다. 32점은 없습니다. 31점이 맥시멈이라는 거예요. 이스트윈드도 역시 6등급에서 실격을 당했는데 이게 왜 실격을 당했냐면 후검량을 안 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정동철이가 4착인가 왔었는데 뭐 충격 4착을 온 충격 때문에 뭐 후검량을 안 하고 들어갔다라고 해서 이제 실격 처리가 됐었죠. 이스트윈드도 이제 그 당시에 보면 31점 플레이팅입니다. 킹도로드도 30점 플레이팅. 승급전에 있는 애들이 액면상 저는 우위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 중에서도 안쪽에 1번 유니언 킨을 좀 더 강하게 언급드릴게요. 1번 게이트 선행의 조건. 혹시 외곽에서 따라 붙는 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주고 2선 외곽 충분히 가능하다. 1번 유니언 킨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바깥쪽으로 고춧가루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1번, 3번 두 마리의 교통 정리가 좀 차분하게 일찍 이루어진다면은 뭐 두 마리가 같이 돌 가능성도 충분해요. 혈통적인 기대치로는 유니언 퀸이 단연 앞서고요. 그래서 1300m 거리 첫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뭐 단순식 1위가 되지 않을까. 3번하고 비슷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1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3번 막 이스트윈드는 우리 원정일 위원이 얘기를 해줬다시피 경주를 치르고 나서 이제 똑바른 부담 중량을 짊어지고 정상적으로 레이스를 치르느냐. 이 마지막으로 이제 후검량까지 마치고 나서 성적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는데 그 후금량을 패스를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실격 처리가 된 겁니다. 4착 왔었던 직전 경주였고 현재로서는 이스트윈드도 선행 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조성건이하고 유현명이가 또 만났네요. 일단 뭐 금요경마 때 이런 싸움이 몇 차례 좀 보여질 것 같은데 기술 싸움이에요. 쓸데없이 여기서 뭐 자존심 대결한다, 뭐 대가리 치열하게 싸우고 막 이래버리면은 다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또 좀 발주기 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볍게 좀 얘기를 하면서 싸우지는 말자 이렇게 요 정도는 좀 타협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1번, 3번 비비다 죽을 것이다 이런 접근 방식은 썩 좋아 보진 않습니다. 6번마 킹더로드 요거는 직전 경주 때 일단 여유 있게 우승을 왔는데 선행마가 빠른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번 경주 만난 1번이나 3번 같은 수준의 빠른 말이 지난번에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가 선행을 갔어요. 이번에는 선행 못 갑니다. 선행을 가려고 막 밀면은 갈 수도 있긴 하겠지. 근데 결코 편안하게 못 간다는 얘기죠. 힘을 엄청 쓰고 선행을 가면 뭐합니까? 직선줄에서도 버텨야 될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성재가 정말 이번에는 일단은 뭐 따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6번 킹도로드인데 과연 따라갔을 때 1번, 3번을 이길 수 있느냐 이 점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역시 7경주 1번마 유니언 퀸의 박 소장도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1300m 국산마 4등급 경주인 이번 8경주가 박 소장의 금요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10마리 출전하고 있고요. 7번마 천년의 태양이 순발력도 좋고 끈기도 좋습니다. 직전에는 월드데이를 만난 게 불운의 시작이죠. 그 전까지 잘 뛰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거리가 늘어나서가 아니라 월드데이라는 강대가리 자리를 만났기 때문에 인기도가 밀릴 수밖에 없었고 월드데이가 또 워낙에 그 선두권을 쉽게 따버리는 마필이다 보니까 선행 가도 월드데이한테 일찍 잡히면은 이거 무너지는 거 아닌가. 그게 불안했는데 정확하게 그 그림대로 그냥 월드데이가 죽여버렸어요.
해서 인권위가 아주 편안하게 어떻게 보면은 깜빡이를 지킬 수가 있었던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월드데이 같은 존재가 없어요. 물론 이제 7번이 선행을 나간 이후에 혹은 선행을 나가기 전에 안팎에서 막 밀어붙일 조금 무식하게 밀어붙일 애들이 있기는 한데 그래봐야 지들만 손해고 결국 3코너를 가장 먼저 맞게 될 마필은 7번이 되겠습니다. 7번마 천년의 태양. 자, 7번을 전개 중심축으로 세워놓고 공략을 하는데 9번 퍼펙트 보스가 진겸이가 정말 잘 타면 요거 저배당으로 지켜질 수 있어요. 그러나 9번째 자리를 확보하는 게 아니라 한 직전 경주처럼 2선 전개 정도를 했을 경우에는 전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저는 이번 한구라 포인트를 삼고 있고요. 7구 맞고는 뭐 배당 보고 쌍승식으로 본전 받쳐가는 정도만 꾸며놓고 변수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복병마 준비 잘 된 마필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강하게 패는 경주로 포인트를 잡습니다. 자, 8경주는 메인 승부입니다. 고배당을 노리는 경주가 아니라 깔끔하게 압축이 되면서 노림수 포인트로 들어왔을 때는 단단히 한구라가 될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8경주는 박수 소장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9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이제 장거리로 갑니다. 원정일인의 금요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이제 원정일에 자 메인 승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직전에 같이 뛰었던 애들이 굉장히 많죠. 3번 우와, 4번 끝판부스터, 8번 백문 백답, 9번 담양 태양, 뭐 외곽에 뭐 글로리 알파 정도까지도 뭐 직전에 이제 같이 자웅을 좀 겨뤄봤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메인 승부지만 정확하게 좀 때려먹을 중심이 좀 있고 후차권에도 한 방을 좀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이번 경주는 의외로 뭐 대끼리 배당이 뭐 1점대, 2점대 뭐 그 정도의 배당은 아닙니다. 분명히 빨아먹을 줄 수 있는 놈들이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레이스인데 제가 지금 언급드린 애들 중에는 원정일이 강하게 보는 충마 자체는 좀 뒤로 밀어놓고 들어가는 경주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안쪽에 이번 히든 챔프가 원정일이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놈이고요. 이 중에 원정일이 잘라낼 수 있는 놈은 확실하게 좀 정해놓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경주의 8번 백문백답이 현장 강 대가리 팔리는 놈이지만 요거는 후착 주력 정도 보고 있다라는 거. 쌍 대가리까지 자신을 하고 있는 놈은 안쪽에 2번 히든 챔프다. 자, 이게 관건인데요. 쌍승식 2번 8번의 막건 일단은 기본적으로 베이스 받쳐 놓습니다. 쌍승식 2번 8번의 막건은 기본 베이스로 받쳐놔요. 자, 중요한 건 제가 쌍승식 2번 히든 챔프를 놓고 어디로 때리느냐가 관건이 되겠죠. 자, 메인 승부는요 28 막건에 몰빵을 할 경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메인 승부 들어가자고요. 28 막건 말고 원정일이 때릴 수 있는 메인 승부의 노림수. 자, 그 노림수로 9경주 메인답게 시원하게 한 방 때려놓고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주입니다. 10경주 1200m 혼합 4등급 경주가 되겠습니다. 1호교차 3경주하고 분할이 된 경주입니다. 안쪽 마필들이 역시 인기를 나눠 가질 전망이고 또 입상 가능성도 유력한 그런 경주예요. 외곽 쪽에서는 7번마 여왕의 탄생이 좋은 순발력으로 또 야간 마지막 경주를 장식을 하겠고요. 7번 앞에 나가는데 안쪽에서 3번 담양군주가 여기 이제 발주가 이렇게 꾸준하게 좋지는 않고 스타트가 좀 늦었다가 조금 무뎠다가 또 지난번에는 뭐 잘 나왔다가 이렇게 좀 기복이 있어요. 조성권이의 역할이 큽니다. 담양군주가 어떻게 뭐 말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7번 여왕의 탄생이 선행을 가는데 3번이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건 7번이 그냥 꽂힐 수가 있어요.
저는 그냥 계속 이번 10경주를 되짚어 보는데 그 7번의 버티기 가능성이 안쪽에서 조금만 한두 마리가 실수를 해도 아주 너무 편안할 수가 있기 때문에 7번이 과연 어느 정도 팔릴 것이냐 이 배팅 가치를 저는 7번을 좀 체크하는데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원정을 위한. 그렇죠. 일단은 이번 경주가 이제 2, 3막건이 대길이기 때문에 7번의 공략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7번 공략 포인트를 딱 잡고 들어가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조교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퍼펙트 보스 4등급하고 여왕의 탄생이 외산 2등급하고 병합을 했다라는 거. 조교는 짱짱하다라는 거. 자, 편성의 조건을 보면 직전 경주에 코리안 포스하고 코리아 드래곤을 만났습니다. 이제 코리아 드래곤은 연속적으로 이제 2착, 데뷔 전에 3착, 데뷔 이전째 2착, 데뷔 3전째 2착. 능력은 일단은 좀 검증이 됐고요. 코리안 포스 같은 경우는요. 9월 2일날 이제 일요일날 3경주에 뜁니다. 그 경주에 발롱도르위지가 인기만데 아마 코리안 포스도 인기 1위 내지는 2위를 마크할 상황이에요. 요런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7년 9월 달에 휴양을 갔다가 복귀를 한 게 직전 7월 13일 경주입니다. 능력 자체를 아끼고 안 아끼고를 떠나서 직전 경주는 이성재가 말 자체를 못 믿고 탔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 휴양을 이렇게 오래 갔다 와서 뭐 되겠어? 라는 물음표를 안고 뛰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시 한번 이성재가 안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느낌표로 아마 출발부터 강하게 밀어제낄 판때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7번 여왕의 탄생, 저는 이번 경주에 박 소장님과 함께 힘을 실어드리는 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경주는 여왕의 탄생을 꼭 한번 눈여겨보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공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7월 13일, 8월 5일 날 뭐 코리아 드래곤이 거기에 똑같이 끼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은 그래 담양군주가 좀 낫지 않나 생각하실 수 있어요. 담양군주는 잡고 나왔고 선입작전이 목표였고 여왕의 탄생은 선행을 갔는데 비볐죠. 경합을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출전 공백이 상당히 컸었던 상황에서 완벽한 선행 작전이 이루어지진 않았다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담양군주가 이번에 또 붙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죠. 무리할 이유가 없이. 그렇기 때문에 7번이 어부지리로 아주 편안해진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이번만 골드 프린팅 짝발로만 뛰지만은 그래서 1200m까지는 무시할 수 없는 전력. 최은경이라도 1번마 플라잉 레인저 역시 코스 2점을 안고 한번 일바에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입장입니다. 나머지 마필들은 좀 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안에서 레이스가 마무리 지어질 것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저희는 토요 경마 방송 때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